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타 2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매 대상 목적물을 낙찰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외에 그 경매 대상물이 아닌 부동산도 같이 취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외 물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사례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의 116054 사건의 물건 번호 1번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빌라로 보입니다. 면적이 22평이니까 사실 이 지역의 빌라 치고는 면적이 커 보입니다. 감정가도 2억 4,200입니다. 경매 대상 목적물은 401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부와의 차이라는 부분을 보면 401호이지만 불법 증축, 분할을 해서 401호와 402호 두 개 호수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여기 402호는 벽으로 401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으며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시외라는 표시가 있고 제시외로 지금 전용 면적이 14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시외로 되어 있지만 매각 포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도를 보면 401호, 402호가 나란히 붙어 있고 면적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경매 대상물로 401호를 경매에 신청하였지만 감정평가에서 제시외 물건으로 402호가 등장했고 그 402호도 매각에 지금 포함을 시켜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을 받으면 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402호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50%밖에 되지 않고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물건은 토지가 두 필지가 경매 대상물이고 제시외로 지금 등장하는 게 건물이 등장합니다. 1층 일반 목구조 기타 지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감정평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억 6천으로 이 제시외 건물이 감정이 되어 있고 매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을 보면 제시외 건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시외 한옥 건물이 건축 중 중단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지붕을 포함한 골조 공사만 완성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붕 그리고 기둥 이런 부분은 다 완성이 되었고 지금 외벽만 지금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사건 내역을 보면 이 경매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이기 때문에 2번 내용을 보면 여기 목록으로 4번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제시외로 아까 보았던 한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대상물은 이 대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시외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한옥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똑같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화곡동 경매 물건과 파주 경매 물건의 공통점은 제시외 물건이 있고 그 제시외 물건을 매각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일단 제시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대상의 물건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감정평가 시에 경매 대상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당연히 부동산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를 하러 가니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시외 물건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낙찰받은 자는 그 제시외 물건을 갖다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매각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된 종물이거나 기존 건물에 부합된 부속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는 이 지금 제시의 물건이 종물이거나 부합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서 경매로 같이 진행을 하여 경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각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락은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기본 전제는 이 제시의 물건이 종물도 아니고 부합된 물건도 아니고, 그런데 경매에 포함시켜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낙찰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제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종물이냐 부합된 물건이냐가 판단 기준이지, 제시의 물건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었느냐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제시의 물건이 종물이거나 부합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이 따라서 낙찰자에게 취득이 되지만,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객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물, 부합물, 독립된 객체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 부분이 축조 당시에, 그러니까 최초 건축 당시에 본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 건물에 부합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초에는 부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구조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구조 변경해갖고 독립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건물과 독립하여 거래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층 건물 중 이 사건 분쟁 부분인 1층에 관해서는 그 소유권이나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기존 건물 위에 거의 같은 넓이의 크기의 2층을 증축한 경우에 그 증축된 2층이 1층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층과 별개로 소유권의 대상, 독립된 목적물로 볼 것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면, 원 판결처럼 부합된 사실, 즉 붙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헐어버리기에도 힘들고 헐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게끔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부합되었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축 부분이 기존 가옥 부분과 관계에 있어서 구조상으로 경계가 명확하여 피차 차단이 되어 있어 그 자체의 전용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이용상으로 봐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만한 것이라면 굳이 이를 기존 부분에 종속되었다거나 부종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독립된 객체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화곡동 경매 물건을 보면 401호와 402호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독립성이 있고 이용상으로도 독립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매각 목적물에 지금 경매 대상, 제시의 물건으로 매각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4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파주 경매 물건인 경우에도 이 상태를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볼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독립한 객체로 보아야 될 건지, 물론 이제 지붕과 기둥은 형성이 되었고 외벽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합물,
종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다른 논의가 이제 생기겠죠. 토지에 대한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 위에 있는 이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될 것이고, 법정지상권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철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철거의 대상으로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한옥의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제시의 물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감정평가의 대상이냐, 매각 포함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판례를 기준으로 종물, 부합물, 독립된 객체인지 여부,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